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조선주를 포함해서 삼성중공업은 제가 매일매일 내용을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자, 그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된다는 이유는 뭘까요? 앞에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은요, 앞에 좋을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은 다 하락했기 때문에, 즉 시장에 대한 이유든 아니면 종목이 먼저 올라서 그쵸 조정 구간을 주는 것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은 끝났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이슈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주는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삼성중공업은요, 보유해 가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배를 건조하는 기간 자체가 평균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실적은요, 거의 계약금 쪽으로 받는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거고, 현금 흐름은 아직 풀리기 전입니다. 현금 흐름이 풀리는 건 배가 인도될 때, 그쵸? 인도될 때 본격적인 현금 흐름이 풀리기 때문에 실적이 대폭 좋아지는 구간은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뒤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하는 구간은 철저하게 신고가 이후부터 시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 구간을 잡더라도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이야기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절대로 하락할 때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매도가 주는 시장의 영향. 이번 주 월요일 날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에코프로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을 보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에코프로는 그쵸 150만 원을 달성을 하면서 이미 앞에 좋을 부분을 그쵸 27년 대략 28년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부분을 먼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대략 앞쪽에서 짧게는 한 3에서 4년 정도, 그리고 많게는 5년까지도 앞에 좋아질 실적을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에코프로 주가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서 올해 많이 올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배제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요, 2020년에 얼마입니까 이거?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15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랬을 때 15배 올랐는데, 이때 좋아졌었던 실적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30%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 좋아졌었던 실적이고요. 에코프로 실적을 다 체크를 해보더라도 에코프로 그쵸? 636억, 860억, 그쵸? 15배 올랐던 기간에 실제 실적은 30%밖에 좋아지지 않았고요. 22년도에는 6천억대로 실적이 10배 증가했는데, 오히려 2022년도에는요,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는 항상 선반영 받는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올해 들어서 15배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조건 좋아지겠죠. 근데 앞으로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요,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 전기차 시대는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코프로나 그리고 퓨처엠 있죠. 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증산 물량은요, 2025년만 돼도 100% 이상 증가가 되는 게 일단 공장을 짓는 거에서 나와 있습니다. 캐파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아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에서 증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증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조선주가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당연히 2차 전지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지만 2차 전지보다는 조선주가 훨씬 더 지금 가격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주가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2차 전지처럼 뭐 10배씩, 15배씩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상승 구간을 밟아서 갈 수 있는 게 조선주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붙기 시작하면요, 단기간에 50% 정도의 이런 시세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그쵸 제가 5월과 6월부터 조선주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쵸 이미 시세를 발생을 시켰고요. 지금 나오는 조정 구간에도 여기 9월 달에 나왔었던 62평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고요. 그리고 9월 이후에
발생했었던 62평 이하에서의 조정 구간에서도요. 이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 있죠. 뭐 시장이 어떻게 되고 뭐 금리에 대한 뭐 우려감, 물가가 잡히네 마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공매도 금지가 11월 6일부터 그쵸?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온 건 그쵸? 지난주부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죠?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파월이 매파적 이 발언에서 약간 좀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오늘 FOMC가 있기는 합니다. 그쵸? FOMC가 있는데 채권 금리가 5%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 한 가지는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채권 금리는 기준 금리의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기준 금리가 그쵸? 미국의 기준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미 높아져 있는 기준 금리를 추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10년물 채권 금리가 6%씩 올라가고 7%씩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연준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올해 3월 달이에요. 올해 3월 달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 미국의 은행이 망했죠. 물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저급 은행은 아니지만 하나에서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곧바로 나온 겁니다. 그쵸? 재무부까지 직접 동원해 가면서 왜 3월 달에 급하게 막았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주가를 보더라도요. 3월 달에 보면 주가가 빠졌지만 바로 회복을 한 이 경우에도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신고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월과 6월 달에 그렇게 강하게 조선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이때도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요.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쵸? 7월 달에 150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반등한 부분을 제외하고요. 그쵸? 다시 뭐 50만 원대 여기부터 한 70만 원, 8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건 반등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고 보고 반등을 제외하고 보면 80에서 150만 원까지 100% 정도까지 올라가는 수익인데 그 전에 2월 달과 3월 달, 4월 달까지 에코프로는요. 8배 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조선주가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변동성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가를 만드는 이 과정이 약간 조금 지연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정배열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정배열로 전환을 시키려면 주가가 60일 이평선을 돌파해야 돼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60일 이평선이 내려옵니다.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고가, 그쵸? 9,000원 이상에서의 고가가 이제 한 3, 4일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60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떨어져요. 가파르게 떨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그쵸? 가만히 있고 약간의 등락만 보여도 60일 이평선은 주가가 돌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임박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파를 했을 때는 20일 평균치에 대한 부분이, 그쵸? 고가가 먼저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토대로 그렇죠? 삼성중공업의 저가, 저가 확인하는 정배열 구간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렇죠? 요 부분만 체크를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고가까지 몇 프로죠? 30%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는 그 구간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쵸 돌파한다고 보시면 되고 돌파하는 구간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있고요.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근거는 당연히 실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758억에 대한 실적이 원래 예상치가 550억이었어요. 그렇죠? 이것보다 200억이 더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인도되면서 현금 흐름이 풀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무궁무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커버가 되는 그 시점부터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실적에 대한 의심은 없애버리면 된다. 그리고 지금은 공매도도 막혀있죠. 앞으로 8개월간은 공매도 관련된 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수급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단기는 지금 바로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 이 가격대를 잡았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장기 투자로 변경되었을 때 정말 큰 시세를 발생할 수 있는 초입 구간에 나는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는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중에서 실제 보유하는 기간은 2개월이 채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은요, 시세를 확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쵸?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면요, 그때부터 그쵸?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장기 투자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가격대를 잡는 게 첫 번째다. 즉,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의 핵심 내용은 효율을 높이자.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자. 그쵸? 최대 고가를 못 잡을 수 있고 최저가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 기간 대비해서는 수익 금액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주식 투자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을요,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공개된 공간에다 제가 그냥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돈 안 받습니다. 딱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조선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내용 그대로 가져가서 똑같이 따라만 하셔도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그리고 효율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를 하셨죠? 근데 이 추적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종목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월 18일 날 VT 그리고 오파스넷 이렇게 매매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0% 이상 올라가고 20% 이상 올라가고 이런 종목, 그쵸? 상한가가 나오고 이런 종목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뭐 VT를 보면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죠. 그쵸?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3% 정도 수익 구간에 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신고가 매매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시초가 매매는 기본적으로 단기 공략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단기 공략이기 때문에 그쵸? 시세가 한번 나왔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5% 전후의 수익은 공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없었지만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내용입니다. 국제약품 그쵸? 어저께 그쵸? 11월 7일 시초가 매매 국제약품 나갔죠. DIT도 괜찮았고 잉글 우드랩도 오늘까지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쵸?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무조건 돌파하는 관점에서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단기간에 그쵸? 고가 보이시죠? 24%까지 시가 대비해서 20%까지 올라가는, 물론 고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내용을 그쵸?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지금 500분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기준해서 매매가 진행된다는 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방이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멘탈, 심리예요. 심리. 이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그러면 오셔서 멘탈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는 신고가고요. 삼성중공업은 이미 신고가 이후에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 구간에 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해야 되지만 이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효율을 높이는 작업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슈, 내용, 모멘텀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신고가를 감으로 인해서. 단지 신고가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죠. 등락폭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내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 와서 멘탈 잡고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멘탈을 잡으려면 뭘 해야 되죠? 수익을 내야 되죠.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단기 매매 종목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VT, 오파스넷, 그쵸? 대략 한 3에서 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쵸? 오셔서 무조건 멘탈 잡고요. 삼성중공업 매도는 절대 하지 마시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매수 구간을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